네, 테크수다 5회죠. 15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 주간 가장 인기 있었던 네네. 공유돼서 인기 있었던 기사를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죠. 네, 이거는 압도적으로 좀 인기가 많았어요. 기사는 제목은 이제 기사 출처는 이제 블러터 단넷이라고 네네.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테크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소식을 제가 보더라도 뭐 필진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네네네.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좀 수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수준 높은 좀 네. 상대적으로 일반 테크 기사들에 비해서는 좀 고급진 것 같아요. 기사 내용들이 그런 11월 2일자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12월이요? 11월. 어우 따끈따끈한 뉴스네 그러면. 네네 11월 2일자 기사를 준비해봤고요. 제목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 기업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 먼저 읽어보셨죠? 네네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좀 어렵긴 했어요 기사가. 기사 좀 블러터 단넷 기사가 어려운 기사가 좀 왕왕 있어요. 뭐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내용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돼 가볍게 읽기는 좀 무겁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잘 읽었습니다. 뭐 이 기사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거는 네.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뭐 되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앞에서 정의를 많이 내리는데 뭐 이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한 공유 경제 개념을 갖다 대면 공유 경제라는 거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값에 혹은 거의 무료로 이게 서로 배포해서 서로 그걸 누리고 살자. 그 그쵸. 혜택을 누리고 살자. 이런 쪽에였는데 최근에는 뭐 에어비앤비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그쵸. 호스트들이 생겼다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소위 얘기해서 돈이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그래서 뭐 홍대 앞에 가보면 한 원룸 같은 네네. 것들 한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걸 6개 정도로 임대를 해서 빌리는 거죠. 네네네. 임대를 해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네네. 보증금 내고 그쵸? 월세 내고 근데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홍대는 아무래도 외국인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쵸.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홍대가 들어와서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예를 들어 월세가 예를 6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돌려서 한 90만 원 혹은 120만 원까지 한 달에 수익을 올려가지고 네네. 60만 원 마진을 차익을 남기는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 에어비앤비요. 에어비앤비 근데 겉은 이게 마치 공유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돈 보고 들어온 그런 분들은 완전히 돈 보고 들어온 거고 그쵸. 공유 경제라는 개념은 좀 동떨어지는데 이게 사실상 공유 경제 기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거- 저도 그것까지 네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기사를 다른 분들이 읽었다는 전제보다는 네네. 그 기사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거 그냥 같이 네네. 커버하시려면 그러니까 우선은 기사를 쓰신 분이 딱히 잘 찝어내신 게 뭐냐면 우선은 그 이 전제로 얘기해야 될 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나 우버라는 회사가 공유 경제 회사라는 걸 내세우는 거를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얘네가 만약에 우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사이트다. 네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거기서 퍼센트 챙기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버나 에어비앤비 그냥 돌아가는 돈에서 몇 퍼센트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글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광고를 하거나 그리고 세금 혜택이나 세금에 세금 얘기가 대한 나오죠, 네, 그거는 되게 우린 공유 경제이다. 네네네. 우리는 친하게 그냥 너 방 하나 남는 거 내가 빌릴게 이런 회사다라고 홍보는 하지만 네네. 그 막상 그 뒤에서 돌아가는 경제의 규모나 이렇게 운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거의 임대업과 그렇죠. 숙박업에 그렇죠. 가까운데 직방이죠, 직방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얻는 수익들을 그렇죠. 세금을 대부분 내질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예. 내질 않아요.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세금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세금은 안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신용카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매출액을 좀 줄인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경비를 터는 건데 어찌됐든 신용카드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뭐 나 돈 한 푼도 안 벌어서 세금 안 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 네네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네네네.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호텔이란 걸 제가 하고 싶어요. 임대업을. 네네네. 그럼 임대업이라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붙는 세금 캐테고리가 달라요. 네네. 임대업으로 수익을 받게 되면은 그 임대업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네네. 이거는 뭐라 하더라 그 너무 쉽게 돈을 번다라는 그 페널티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호텔을 제가 만약에 해요. 네네. 임대업에 그러면 호텔 하게 되면 호텔이라는 거를 이제 그 뭐 그 별 같은 걸 받고 뭐 네네네네.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정부한테 난 호텔업을 하니까 네네. 허가 내주셔야 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에어비앤비나 우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정부에서 내야 되는 그런 뭐 세금 말고도 내야 되는 그 등록권이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은 그 면허권을 네네네. 안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네네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죠. 실제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우버의 가장 기초 개념 공유 경제 개념은 사실 퇴출이 됐죠. 그러니까 우버는 사실상 현재 불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에서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웬간한 나라를 가보면 우버를 공항에서 불러서 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어떤 그쵸. 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그쵸. 어떤 택시 면허 같은 거나 운송 사업 면허 같은 것들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1대1로 만나서 지불을 하고 그 차도 그 사람 개인 차고 그렇죠. 그래서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불법으로 해서 우버는 현재 우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버 택시만 운영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실제로 택시를 면허를 운전하시는 갖고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하는, 분은 네. 우버 택시를 쓸 수 있고 일반인이 우버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그렇게 불법이 됐고 네네네. 에어비앤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었어요. 그쵸. 부산 지역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제재가 지금 실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저는 근데 약간 좀 반대 시각은 좀 갖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웃을 때부터 해보시죠. 네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기사의 뭐 하여튼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공산주의처럼 어떻게 보면 네네네. 되게 이상주의적인 거기서 시작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차가 있는데 내가 대부분 안 써. 그러니까 이거 좀 싼 값에 네가 좀 네네네. 빌려가. 그리고 중간 역할 해주는 거를 공유 경제라든가 되게 아름다운 사회에서 네네네. 어차피 남아도는 자원을 서로 좀 공유해가지고 같이 네네. 잘 살자가 우선은 기본 목적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이분이 쓰시는 기사를 보면은 그게 많이 변질되었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많이 변질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장사 쪽으로 많이 간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워낙 많은 그러니까 특히 정부 기관에서 많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그쵸. 들면 여기 기사에도 소개를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건 공유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 세금 탈세 그쵸. 기업이다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비판하는 거는 세금을 못 거치니까. 딱 제가 그쵸. 하려던 네, 말씀입니다. 세금을 못 맞습니다. 걷고 있으니까 거기서.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 돈이 투명하죠. 안 온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재밌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끔씩 도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어머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박 자체가 불법인 이유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인 도박하는 건 괜찮아요. 한국에서 내국인 도박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네네네. 도박을 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액수가 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도박이. 그쵸. 근데 집에서 그냥 뭐 아니면 외국인 카지노 와서 뭐 10만 원 정도를 썼다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근데 그 애매모호한선이 보니까 여기서 언제나 세금 냈냐 안 냈냐. 그렇죠. 네. 얘기의 화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네네. 도박을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서 정부가 얘를 그러니까 굳이 솔직히 네네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끝에서 포인트는 정부로서는 뭐 얘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불법화되는 거고. 네네네. 저도 그건 실제로 똑같이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길어질 거는 같은데 그냥 중간중간에 저희가 얘기하면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우버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우버 게스트가 되고 저도 우버를 실제로 이제 우버의 탑승자가 돼본 네네. 적도 있었고
에어비앤비의 게스트로서 음흠. 이제 뭐 예를 들어 독일 출장이나 네네네. 이제 런던 출장 이렇게 갈 네네네. 때는 우버를 쓰거든요. 네네. 호텔을 안 가고 네. 싸니까. 네, 그쵸, 런던에서 호텔 잡으면 30만 원 넘어 네, 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우버를 잡으면 제가 프라이빗 룸으로 하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쓰시면 에어비앤비를 쓰면은 한 7, 8만 그쵸, 원에도 그쵸. 방 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초행길이잖아요. 외국 나가면 그쵸, 네, 그쵸. 초행길인데 뭐 대중교통 조금 그렇죠. 타기가 좀 불편하고 그럴 때는 우버를 어떨 때는 또 밤늦게 도착을 해서 그쵸. 네네. 이렇게 뭐 도시에 밤늦게 도착하면 또 대중교통이 끊기는 경우도 네, 있을 그때 맞습니다. 우버를 써야 되는데 네네. 우버 게스트로서 이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아 정말 사실. 편해요. 저도 네. 이번에 호주 가서 처음 써봤는데 네. 이거 조금만 예,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되게 재밌는 게 호주가 되게 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살인 물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다 비싸요. 다 거기는. 근데 비싸요. 문제는 뭐냐면 그 비쌀 수 있었던 이유가 걔네가 경기가 워낙 말도 안 되게 이제 거품 낀 거예요. 네네네. 중국이 발달하면서 광산이나 이제 네네네. 그 소랑 우유 고기 파는 거 뭐라 그러죠? 어 낙농어? 낙농업? 네. 네네네. 그러니까 낙농이랑 광산이 뜨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네네. 돈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많고 같은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서비스업에서부터 뭐가 너무 비쌌어요 거기가 한동안. 근데 문제는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은데도 계속 비싼 거예요. 어찌됐든 뭐 그건 딴 얘기인데 네네네. 하여튼 그런데 갖고 제가 제 동생이 공항에서 한 25분 정도 걸렸거든요 차로. 근데 그게 한 8만 원에서 네네네. 뭐 7만 원, 맞아요. 8만 원이 넘게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택시를 그 정도 내면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웬만한 비행기 뭐 이렇게 제주도 그쵸. 같은 데는 비행기 네네. 값이잖아요. 얘기갖고 근데 그런데 우버를 탔더니 그냥 반값도 안 나는 거예요. 네네네. 게다가 되게 재밌는 게 현지 제 여동생은 이제 호주에서 거의 현지인처럼 사니까 오래 물어봤더니 우버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장난질을 안 친다 이거예요. 아 그쵸. 그 평점 서로 등록하는 것도 그걸 있고 떠나가지고서는 루트가 다 표시가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네. 있는지.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영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시드니 가면 제가 어쨌든 아시안이니까 짐 끌고 내리면은 그냥 이상한 길로 가요. 무조건 아. 처음에 타자마자. 호주 사람들이 호주 사람 근데 문제는 또 이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인보다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많은데 뭐 네네네. 어쨌든 인종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호주에도 그런 게 있군요. 굉장히 심해요. 네. 제가 놀라가지고 영어로 따지면은 그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리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 계속 붙여요. 아. 근데 그 액수가 뭐 2,000원, 뭐 5,000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따져가지고 본사 전화가지고 따지기는 귀찮고 시간이 돈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관광객은 그런 거 따지기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저도 경험이 뭐냐면은 승차업을 너무 많이 당해본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쯤에 막 눈 오고 막 이러는데 승차업을 당하니까 너무 많죠. 정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실장님이 하신 얘기는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네네. 제가 경험했던 우버는 그거예요. 네, 어찌됐든. 우버는 솔직히 그런 게스트 입장이나 네. 에어비앤비도 게스트 입장에서는 일단 싸고 하니까 그쵸. 좋은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개런티를 하지 않는 거죠. 소위 그렇죠. 얘기하는 맞습니다. 나라에서 개런티를 그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네네. 뭐 문제가 문제가 생겼을 생겼을 때 때. 신고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점이니 기사로 돌아가자면은 네네. 여기 기사의 포인트는 공유 경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이건 전문가적인 그런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유 경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상업용을 위해서가 아닌 제가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100% 못 쓰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클라우드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는 해요 저는. 차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차를 쓰는 시간은 일주일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차는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유로 차는 구매를 한 상태이지만 90%의 시간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주차장에. 네네. 그럼 그 90% 시간을 그냥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공유 경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일은 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임대업이나 이런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네네. 일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네네. 돈을 남기려는 이유보다는 그냥 유지비, 네네. 아까우니까 네네.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이게 현실적인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이게 공유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네. 건데 문제는 이제 기사를 쓰신 분께서 뭐 누누이 언급을 하시지만 그 틀을 많이 벗어났다가 이 기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뭐냐면 우선 일은 말씀하신 대로 막 빚을 내 가지고까지 임대 막 이렇게 월세를 받아 가지고 네네네. 임대를 돌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우선 이분은
나 내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가끔마다 비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사업이죠. 사업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실 에어비앤비에 계속 말씀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는 이제 그거를 빌려주는 그 취지도 뭐 어차피 남으니까 그냥 어차피 놀 거. 에서 네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안 쓰고 있는 거 네네. 그냥 뭐 10,000원에 빌려줄게, 20,000원에 빌려줄게, 뭐 10만 원만 내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 봐가지고 가격 경쟁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매물 6개씩 내놔가지고 가격 다 네네. 올려버리면 다 그 가격이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임대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유 경제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건 맞아요. 네네네.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다른 시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선 이는 에어비앤비는 끝에 가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이거니까 돈이 되네? 나 돈 벌래.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가 어떻게 보니까 제가 언제나 뭐 이 얘기를 좀 가볍게 할 수 네.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전 세월호 때만 네네. 하더라도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책임은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네네. 뭐 한 사람이 정말 악인이 돼가지고 이런 네. 게 아니고 그렇죠. 저한테 책임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가항공 쓰거든요. 네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할 땐 저가항공 타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인지라 저도 싼 건 좋아하면서 네. 퀄리티는 원하면서 서비스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네네. 세상에. 그리고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저도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할 때 당연히 네.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물건을 살 때는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불 얘기를 많이 할게요. 네네네. 불 얘기를 하는데 불은 저희한테 엄청난 생산성을 주었어요. 밤에도 일할 수가 있고 요리도 해가지고 오래 먹을 수도 있고 빛을 주었고 근데 네네네. 이게 빛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굳이 에어비앤비랑 우버가 문제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그 호스트들한테 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사회적 기여를 한다 뭐 그런 네네네. 철학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철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경험해본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차이점은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좀 현재는 워낙 이게 핫한 스타트업 회사다 그쵸. 보니까 네네네.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1위 평가를 전 세계에서 1위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워낙 사회적 많은. 근데 우버가 너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CEO들가 네.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네네네. 네. 뭐 그냥 기사 많았죠. 그 뭐지 네. 드라이버를 늘리기에 점점 네네네. 급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너무 공격적인 그 현지 법을 좀 무시하고 네네네. 솔직히 그러니까 소송해가면서 계속 운영하고 네네 하던 계속하면서 거. 그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서 좀 이런 어떤 공유경제가 아니다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네. 어떤 만약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드라이버에 대해서도 늘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좀 더 신경 써준다면 그쵸. 네, 네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거다 뭐 이런 근데 것들. 세상에 저는 요새 좀 네네. 원칙적인 문제인데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 말하는 건 그쵸. 뭐냐면은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저는 되게 그냥 제 언제나 제 모든 시간에 인간은 별 볼 일 없고 쓰레기다부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제가 특히 네네네. 쓰레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저도 돈을 좋아해요. 저도 이윤을 남기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그거를 이게 뭐 이렇게 네네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속가를 내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쵸? 예를 들어 게스트가 오면 물론 당연히 돈으로 보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탑승객이 오면 야 이거 야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얘는 홍대까지밖에 안 돼. 서울역에서 홍대까지밖에 안 가. 나 7,000원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인천공항까지 하는데 야 이거 2만 원 2만 원짜리네. 2만 원짜리네. 뭐 이렇게 기만율이 당연히 아니고 보겠죠. 2만 원으로 보겠죠. 당연히 보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그런 거 이상으로 이제 좀 더 너무 악용되는 거 있잖아요. 뭐 네네.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교육을 시킨다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말하려다 만 게 이제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등록해 본 경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돼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버에서 이메일이 날라오고 네네네. 에어비앤비에서 이메일이 날라오는데 네네네. 어떤 호스트가 되라 좋네요. 교육 자료가 네네네. 날라오거든요. 네네네. 이메일이. 그럼 그 이메일을 받아보면 에어비앤비 훨씬 좀 나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밌네요. 에어비앤비는 네네네. 당신이 누가 오면은 뭘 준비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줘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저는 이쪽 시야는 네. 잘 문제 없어가지고. 너는 어떤 호스트가 돼야 되고 이 사람 네네. 대부분의 어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니 뭐
어떤 수건을 다 준비해보고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싹 정리해서 한번 보여줘요. 재밌네요. 네네. 근데 우버는 그게 약해요. 재밌네요. 예. 그게 거의 등록할 때 그냥 등록자 수 받기 바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안 하죠. 우버는 드라이버한테 네네네. 이메일이 안 와요. 오히려 어떤 이메일이 날라오냐면 어디가 손님이 많다. 이런 이메일만 와요. 예. 네네. 그러니까 물론 손님한테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이메일이 오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 이메일의 포맷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재밌네요. 예. 정리돼 있지 않.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실제로 우버 그러니까 드라이버, 뭐가 우선순위를 네. 하는지 딱 보인다 이거죠. 우버 드라이버 등록하는 회사를 가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단계 회사 느낌이 나거든요. 재밌네요. 네. 저 이쪽은 제가 되게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확실히 에어비앤비가 재밌네요. 그래서 덜 네, 공격을 네, 네.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우버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렇죠. 것도. 네. 근데 게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둘 다 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싼 거 있으면 그런 호텔보다는 당연히 기왕이면 쌀 때 가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만 더 해가지고 네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스팍에서 제 사우스팍 만화 얘기하는 거야? 네. 아, 네. 엄청난 그 시사적인 영어 욕 엄청나 나오는 그러니까 그 욕과 똥과 저질스러움을 넘어서 보셔야 돼. 네. 그걸 너무 엄청난 시사와 그 커런 어페이스가 있는 네. 굉장히 교육적인 만화예요. 이거는. 네. 뭐 어찌됐든 네네. 굉장히 거기서 우버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우스팍이 정말 잘 써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뉴스를 안 보고 사우스팍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뉴스를 보고 사우스팍 보면 엄청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일어난 일을 정말 재밌게 풍자해가지고 네네네. 전국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이렇다도 아니고 저렇다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들이 합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를 굉장히 네네. 단순화시켜가지고 만화 캐릭터로 표현하니까 포인트에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예를 들어서 택시 업계가 문제가 없어요. 네네. 가격도 좋고 친절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러면은 우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경제라는 거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될 놈은 될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놈은 안 될 이유가 있는 게 자유경제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버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버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시각도 반대부터 봐야 되죠. 봐야죠. 택시업계도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우버가 행패를 부린 뉴스에 비해서 한국에서 승차 거부, 바가지 씌우는 네네네. 거, 운전 위험하게 하시는 거, 이런 뉴스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 통계학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맞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호텔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정말 막 럭셔리한 호텔 가서 마사지 받은 하루만 네. 서비를 받고 그 돈을 내고 호텔을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 갈 때는 사실은 이거 집에 숙박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잠만 자는 데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데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호텔에 가서 벨보이가 하면서 팁을 요구하는 네.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옵션이라 생각을 해요. 우버가 답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택시업계도 답은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두 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좋은 이유는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에어비앤비에서 불안한 요소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어 그쵸. 갔는데 뭐 사진하고 다르게 완전 그쵸, 더럽다거나. 저는 실제로 그런 베를린에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사진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네네네. 막 가보니까 되게 더럽더라고요. 진짜. 와.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건 한국 사람 기준에서 또 더러운 거였어요. 아 재밌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재밌네요. 방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좀 신발 벗고 다 유난히 들어가 그렇죠. 맨발로 가고 이러는데 재밌네요. 거기는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한국 사람 기준에서 들어온 건데 나도 맥치를 익숙해지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사진하고 달랐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네. 거기 주인도 너무 불친절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남미 분이었는데 그런가요? 남미 사람이었어요. 재밌네요. 그런데 막 거의 이렇게 막 열쇠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친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레이팅을 어떻게 남기셨어요? 네? 레이팅 확인 안 하셨어요? 안 남겼어요. 그건 시스템 잘못하셨네. 그건 제가 잘못. 그 얘기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게 싫으면 그런 불확실성이 싫으면 호텔을 가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조차도 좀 난 7만 원을 내기 때문에 감수할 자신이 있다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인상을 받은 거는 상대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지방 출장을 가서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우리 지금 상암동 쪽은 그렇게 먼 편이 아니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진짜- 저기 지방이나 강남 가려고 그러지. 네, 맞아요. 예, 아니 저기 뭐 강남 쪽이나 좀 먼데 지역 가려고 그래 서울역에서 잡으려면 안 잡히는 거. 택시는 이렇게 빈 택시가 한 20대가 넘게 있는데. 아, 그리고 그 뒤에 창문 조금 여시고 지나가면서 물어보시고 그냥 네. 그러니까 아니 눈이 오고 새벽 3시에 네. 그런 꼴 당하면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열받아요. 개인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열받죠. 네. 여기 근처에 또 경찰이 있어요. 그래요? 그쵸? 경찰이 있는데도 그러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 황당해.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내가 막 가서 얘기도 했어요. 저거 네, 택시 뭐래요? 아니, 네. 근데 별로 단속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가 조금 더 비쌌어요. 좀 더 비싸긴 했지만 우버 근데 탔는데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국내에서 우버가 될 때였어요. 재밌네요. 근데, 그때 우버를 불러서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우버를 쓴 기억이 있으니까 우버를 우리나라에서 되는구나. 그래서 택시 몇 대 없지만 아니 우버 근처에 몇 대 없었죠. 두세 대밖에 없었는데 네. 불렀더니 바로 친절하게 와서 네네네. 딱 가방 네. 딱 들어주고 맞아요. 나와가지고 태워주고 네. 그리고 그냥 내리면 타니까 또 물 한 오, 생수통 하나 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택시에서 못 받은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서울역 앞에 그 늦게 도착하면 줄 쫙 쓰거든요. 택시 앞에. 택시 앞에 한 50명 정도 서 있었는데 네. 50명을 뒤로 하고 저는 네. 유유히 네. 상암동으로 네. 갔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좀 결국은 공유 경제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만 할 건 아니라는 그쵸,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냥 끝에 가서는 그냥 뭐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우선은 네. 기업이라는 생태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가 그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네.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돼라는 생각이.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만드는 건 소비자도 한 몫을 하거든요. 소비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싼 걸 네네. 찾고 저희가 네네. 서비스에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더 깎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반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본주의 너무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자본주의란 저희의 반사판인 거예요. 저희가 탐욕스러워지고 저희가 욕심이 많아지고 저희가 네네. 남의 걸 뺏고 싶어 할수록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고 네네. 그거를 지금 와서 비난해봤자 사실은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네네네. 왜냐하면 자유공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규제가 있다 하자 끝에 와서는 그냥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가지고 제일 잘 나간 놈이 이기는 게 자유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 나간 놈이 이긴 게 우버 같은 애가 남은 거예요. 그건 저희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감하는 게 뭐 우버가 문제다, 에어비앤비가 문제다, 호텔 네네네. 업계가 문제, 택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저희 테크 수다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는 적어도 옵션이라는 게 있다. 그쵸. 택시가 마음에 안 들면 우버를 타면 돼요. 우버가 마음에 안 들면 택시를 타면 돼요. 네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옵션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소비자의 뭐 차원에서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택시 분들도 더 신경 쓰면서 좀 더 잘하실 수도 있고 네네네. 우버도 정신 차려가지고 뭐 택시 분들한테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버에 대해서 안 준 기사 굉장히 많이 뜬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네, 많이 에어비앤비도 그래요. 떴죠. 성폭행부터 뭐 네네. 이런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규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지금 힐턴을 능가하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방 수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나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율 자체는 비율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회 네. 전체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범죄 수나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그게 하필 에어비앤비였을 뿐이지.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이제 뭐 한 조금 더 오버하자면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네네네. 관련 미디어 업체인지 네네네. 아니면은 테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우버를 칭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 각도를 주고 절대로 저희가 감히 이렇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우버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경험까지 플러스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저희가 감히 네네네, 뭐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 결국 공유 경제라는 게 결국은 저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기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불황의 끝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쵸. 옛날처럼 이제 성장이 사실상 멈췄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소득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쵸.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끝에서 나온 아니면 효율성을 네.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네, 누군가는 맞습니다. 했던 경제 형태였고 그게 결국은 지금처럼 사업성으로 변질하는 것도 네.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하기도 해요. 그쵸, 네, 뭐 맞습니다. 방금 계속해서 한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변모할지는 네네.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뭐 여기서 한 가지만 네. 또 마지막 하자면 그러니까 그 공유 경제를 다시만 좀만 돌아가자면은 말씀하신데 분명히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네네네. 그렇고. 근데 이것도 전 비율을 바르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사람 중에 그냥 정말로 방에 하나 남는 거를 재미삼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거를 정말 한두 가지 나쁜 케이스를 가지고 똑 집어가지고 이거 봐라 에어비앤비 한 명이 6개 돌린다. 네네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네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분들 한두 명을 보고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이건 이 그쵸. 회장님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네. 거 볼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네네. 이런 것도 보고 또 끝에서는 제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그쵸. 선택을 내리는 거죠. 정부라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떤 지금의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그쪽 움직임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움직임을 보지 말고 이게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지를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그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수면 위로 꺼내서 맞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변모시킬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싹을 잘라버리는 건 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끝에 가서는 모든 성공적인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네. 이게 왜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데 지금까지 본 이제 정부가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이상하다, 네네네.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다르다, 아니면은 너무 자신 입장, 세금이 네네. 준다라는 입장만 너무 내세우면은 또 이게 문제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만 더 네네. 붙일게요. 많이 제가 나오네요. 정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네. 우버 그렇게 단속했잖아요. 네. 카카오 택시 네. 나왔잖아요. 네. 하자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래 택시는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상 우버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택시 업자만 할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택시 업자만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버 택시는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카카오 택시 혹시 써봤어요? 네, 저도 앱을 UI 받아봤어요. 앱 써 똑같잖아요. 맞아요. 똑같은데 좀 더 불편하잖아요. 우버보다. 그쵸. 우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차이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받는 택시 업계가 운영하는 거랑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못 받는 민간이 하는 거랑 차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다 똑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우버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건 우리나라에 한해서인 건데 음. 우버는 외국계 기업이 돈 버는 건 배 아픈 그쵸. 거죠. 그쵸. 카카오는 막 밀어요. 막 혁신적이다 뭐다. 네, 맞아요. 이거는 좀 이거 이번에 또 뭐야 카카오 뭐 대리운전 나온다 그러기도 네네. 하고 뭐 이제 카카오 페이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내가 되게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것이나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임신을 한 다음에 배에서 9개월간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오래 살고 되게 그런 네네. 동물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큐베이션 기간이 긴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크게 성장할수록 보호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네. 그리고 저도 테크놀로지 퍼스트라는 네네. 걸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규제보다는 공평하게 경쟁 붙여야 생각을 네네네. 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냐면 미국의 자본으로 한국에 와서 후려치는 것도 공평한 게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 자국 보호를 시장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짧게 뭐 나쁘게 보자면 이거 너무 안 좋은 네네네.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바람차게 보는 건 뭐냐면 우버를 싹을 자르는 게 아니고 2년간의 보를 두는 거예요. 우선 카카오 택시를 키워요. 2년 동안. 네네네. 니네 최선을 다해라. 하긴 제대로 해야 돼요. 카카오가 2년의 규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갖고 그때 그러니까 좀 더 인큐베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은 상태에서 생태계에서 좀 이렇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어느 그렇죠. 정도 일단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싸움을 풀어서 붙여야 되는 거죠. 싸움을 붙이면 지금 나갔어 그냥 그대로 우버 들어오면 다음 그러면 어차피 뭐, 이렇게 그거는- 다음 제2 사업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버는 일리가 벌써 큰 애가 있네요. 와가지고 네네. 그냥 밟아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네네.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오늘 기사를 우버와 그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네, 가지고 저희의 생각을 했을 뿐이죠. 네네, 뭐 했습니다. 기사가 옳다 아니다가 아니고. 기사 옳다 뭐 그런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또 근데 한 가지 우리 너무 네. 비겁한 건가요, 실장님? 왜요? 언제나 마무리를 이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그 뼈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니요 뭐 저는 우리 실명을 빼고 그냥 할 말 다 할까요? 저는 되게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균형 잡힌 시각이 네, 좋네. 포장 훨씬 잘하셨다. 균형 잡힌 게 저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극단으로 달리면 그렇죠. 저도 그렇긴 했는데 언제나 맨 마지막에 제가 되게 소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라고 맨날 이렇게 클로징 멘트가 그거여가지고 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야가 좋네요. 네. 예,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늦지 않아? 3주간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가요? 그럼 1위 기사만 할까요, 앞으로? 근데 그건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떠오르는 테크에 대해서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네, 짧게 그걸로 해서 해도 두 개로 해도 될까요? 되겠네. 그러니까 다음 기사가 뭐 샤오미에 관련된 거였는데 네네. 샤오미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그거에서 조금 또 더 파생해서 하는 해서 거라서. 그냥 중국에 떠오르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